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필러는 1년 정도에 걸려서 녹는다 라고 되어 있지만, 부드러운 필러, 단단한 필러, 같은 제조회사 안에서도 얼마나 가교 결합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녹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나 자주 필러 시술을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말씀드리는데요.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산되고 분해되는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의 수분을 머금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합성해서 인공적으로 넣어줌으로써 볼륨을 채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미용 성형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러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 속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산 필러는 조금 더 유지기간이 짧고 수입 필러는 유지기간이 길다든지, 영구적으로 남는 필러들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반영구 필러보다는 우리 몸 안에서 분해가 될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시술이 잘 되고, 그리고 그게 유지가 길게 되면 좋긴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긴 것들을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몸 안에서 분해가 가능한, 또 효소를 주사함으로써 녹일 수 있는 이런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반복 시술을 할 수 있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녹는 필러를 선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필러는 1년 정도에 걸려서 녹는다 라고 되어 있지만, 부드러운 필러, 단단한 필러, 같은 제조회사 안에서도 얼마나 가교 결합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녹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보면 필러를 뿌려놓고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효소를 뿌려봤을 때 가교제가 많이 되어 있어서 단단한 필러의 경우에는 녹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부드러운 얕은 피부에 넣는 그런 라인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얕은 곳에 넣는 부드러운 필러는 좀 더 빨리 분해가 되고, 깊은 곳에 넣는 단단한 필러는 좀 더 유지가 오래 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런 효소는 개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 필러를 맞았을 때 분명히 1년 만에 녹는다고 얘기 들었지만 2, 3년이 지났는데도 만져지고 실제로 주사로 녹였을 때 녹일 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분해 효소가 활발해서 단단한 필러를 넣어도 금방 분해가 돼서 중간중간 채워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러는 휴대폰 충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 충전은 어느 정도 용량이 있기 전까지는 사용함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까지 기다렸을 때 충전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만 하면 되지만, 얼굴에 넣는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볼륨 자체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분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미용적인 범위에서 예쁜 범위 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위별로, 사람별로, 그리고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서 녹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위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필러 시술을 했을 때 볼륨의 변화는 시술 직후에는 붓기가 생기기 전이고, 시술을 받으시고 한 3일 정도까지는 붓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러 제조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긴 기간 동안에 볼륨이 생기는 필러도 있고, 붓기가 많지 않은 필러도 있습니다. 이런 필러들이 적어도 2주 또는 한 달 정도까지는 붓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2달 정도가 되면 큰 부분에 이런 용해되는 부분들, 필러가 녹는 부분들이 안정화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특히 입술 필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첫 달에는 붓기가 많았다가 줄어드는 기간이 있고, 2달 정도 됐을 때가 어느 정도 안정된 기간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부위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시술 후에 2달 정도 됐을 때 혹시나 필요하면 리터치가 필요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째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그 형태로 저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시술은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도 실리프팅이랑 비슷하게 나의 몸에 맞는 제품을 적정 용량으로 적정한 주기에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라인업과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위와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에 한 번씩 오셔서 보충을 하는 형태로 받고 계십니다.
핸드폰이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기다렸다 충전을 하지 않듯이 필러를 맞고 나서 중간에 충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술을 받으신 이후에는 2개월 뒤에 한번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나의 부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러가 어느 정도 몸 안에서 다 녹기는 하지만 주변에 콜라겐을 형성하기도 하고 우리 몸이 살이 찌거나 빠지는 거에 따라서 연부 조직의 볼륨에 대한 변화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더 많은 필러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필러를 보충하지 않아도 충분히 볼륨감이 예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러는 물을 채워놓듯이 채워놓고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여러 다채로운 부위에 안전하게 시술을 해서 볼륨을 매끈하게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러를 얼마나 자주 맞으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첫 시술 이후에 2개월 차에 한번 보고 그 이후에는 1년에서 1년 반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술을 받으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을 오랜 기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TV 조정목이었습니다.